네, 이번 시간에 선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선거와 그 선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가 어떤 게 있는 건지를 좀 알아볼 단원인데, 첫 번째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는 기능이 이제 의미와 기능이 있는데, 선거가 일단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선거는 국민을 대신해, 우리 대신한다는 말을 배웠을 거예요. 대신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직접 민주주의를 못하니까 대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었죠. 맞죠? 대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대표자를 선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를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해야 된다. 그 선출하는 과정 자체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 선거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대의 정치를 시행하고 있다. 대의 정치를 우리가 언제부터 해왔다? 근대 민주주의부터 해왔었죠. 근대와 현대, 이 모든 시대에 지금 대의민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정치의 특징은 직접과는 다릅니다. 달리 대표자를 뽑아서 대신해서 맡기는 제도가 바로 정치제도가 대의민정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요성은 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정치를 할 때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이다. 선거를 선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죠. 그리고 뭐 특수한 방법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누구나 선거권이 다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대의민주주의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기 때문에 이 선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거를 한번 잘못하면 대표를 잘못 뽑겠죠. 대표가 임기가 길게는 5년, 4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선거를 한번 잘못하게 되면 또다시 오랜 시간 동안을 기다려야 돼요. 맞죠? 그래서 민주정치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거를 뭐라 부르냐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민주주의의 꽃. 자, 선거를 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죠? 선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 그러면 선거의 기능과 의의에 대해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거는 어떤 기능을 가져다 주는가?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국민의 대표를 뽑죠. 자, 첫 번째 기능은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가의 정치를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선거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자, 두 번째는 정치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당성이란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힘을 행사할 때, 정치 권력을 행사할 때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해줬다면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이런 걸 보고 정당하게 느끼는 이런 특성을 보고 정당성이라고 부릅니다. 정당성이 생기려면 국민의 다수의 지지와 긍정적인 인식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지라고 하면 좀 그렇고 대표자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권력을 행사하면 국민의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독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거에서 뽑힌 사람은 국민이 지지를 해준 거기 때문에 무슨성을 가진다. 정당성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다. 선거를 통해서 이긴 팀과 진 팀이 있겠죠. 그래서 이긴 팀이 만약에 국민의 선택을 많이 받았다면 진 팀은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드러내어서 정치 과정에 반영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선거의 기능이고, 자, 마지막 네 번째, 정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대표자가 국회의원이면 4년, 대통령이면 5년인데 이 친구들 5년, 4년 동안 자기들이 정치하다가 다음에 또 선거 때 또 뽑아달라고 할 수 있겠죠.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 4년 동안 정치를 잘했으면 뽑아주면 되고 정치를 못하면 뽑아주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대표자를 뭐 할 수 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뭘 물을 수 있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놈은 빨리 교체를 해버려야 돼. 그래서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국정을 잘못 운영한 대표자 다음 선거에서 교체돼 버립니다. 국회의원을 한 번 하다가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 선거의 마지막 기능, 통제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거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국민들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정치적 무관심이 돼버리면 이 기능 네 가지 앞에서 배웠던 거 있죠. 대표자 선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거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거의 기능이 발휘될 수 없기 때문에 선거는 반드시 참여하셔야 되고
두 번째,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 정착을 위해서 원칙과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뒤에 가서 원칙과 제도, 공정한 선거를 위한 원칙 세 가지를 배울 예정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선거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선이라 부르고요. 5년마다 이제 누굴 뽑냐면 대통령을 뽑습니다. 여기가 이제 옛날에 대통령이 근무하던 청와대라는 곳인데요. 지금은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실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4년마다 하고요. 국회의원 선거는 총선거라고 불러서 줄여서 총선이라고 부릅니다. 국회의원은 이제 누굴 뽑냐면 그 지역구, 자, 국회의원이 해당되는 구역을 보고 지역구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역구의 대표 의원을 뽑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지역구가 254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254명을 국민이 직접 자기 지역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6명은 또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해서 추가로 뽑고 있습니다. 자, 지방선거는 누굴 뽑는 거냐면요. 구미시장님 뽑는 거예요. 구미시장님. 구미시장 선거는 투표권 있는 사람이 구미 시민들밖에 없겠죠. 또 구미시 의원들을 뽑겠습니다. 요런 거.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경상북도는 우리나라 경상북도 도지사가 있겠죠. 또 도지사하고 도의회도 있어요. 도의회. 여기에서 이제 의원이 되겠죠. 요런 사람들을 뽑는 게 지방선거예요. 이것도 4년마다 임기가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울시 의회 의원, 서울시장, 뭐 광진구 구의원, 구청장, 심지어 교육을 담당하는 그 지역 교육청 담당 교육감도 뽑습니다. 요게 지방선거예요. 총 우리는 선거를 이렇게 4가지를 뽑고요. 요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에 해당하는 사람만 요걸 예시로 드는 거고 우리는 구미시니까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여기 대통령 선거는 전국이 동일하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는 지역마다 다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교과서 활동풀인데 뭐 선거 때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런 게 있네요. 그리고 선거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역사를 바꾼 단 한 표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알래스카를 미국이 요 알래스카 땅을 사기 위해서 투표를 한 건데 한 표 차이로 결정되었다 이런 사례가 나와 있죠. 그래서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인데 여기가 마지막이거든요. 자, 볼까요? 자, 선거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선거의 기본 원칙은 크게 4가지 있어요. 초등학교 때도 배웠었고요. 민주선거의 선거의 원칙은 보통선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통선거의 핵심은 누구나 선거를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자면 일정한 나이 이상이면 국민이면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투표권, 선거권을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통선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만 18세 이상이 이제 나이로 제한돼 있죠. 그래서 이제 만 18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선거의 반대말은 제한선거라고 부르죠. 이 보통선거가 우리가 언제 완성이 됐는지 기억나시죠? 요거는 현대 완성이 됐죠. 현대. 제한적 선거는 언제와 언제가 제한적이었어요? 고대와 근대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있었던 적이 있죠. 그럴 때를 보고 제한선거라고 부르는 거야. 다음 평등선거입니다. 평등선거는 누구나 차별을 안 받고 똑같이 투표를 행사하는데 한 표당 가치가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한 표씩을 나눠서 딱 한 표씩을 투표하든지 누구나 2표씩 줘서 공정하게 2표씩 하든지 이런 뜻입니다.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한 표씩 투표권을 부여하는 원칙입니다. 평등의 반대말이 차별한다고 해서 차등이거든요. 그래서 평등선거 반대말 차등선거. 자, 직접선거입니다. 이거는 유권자가 직접 어디 가야 돼요. 투표장에 가서 네가 사인해서 네가 투표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니면 반대로 간접선거 또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리선거라고도 부릅니다. 대리선거. 하윤아, 내가 피곤하니까 네가 좀 가서 선생님 투표까지 좀 네가 좀 하고 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4번째 비밀선거. 비밀선거는 말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유권자, 표가 있는 사람이 투표를 하고 나서 내가 누구 투표했는지를 밝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보장하는 게 바로 비밀선거입니다. 우리 이게 선거 찍고 나서 꼬깃꼬깃 숨겨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맞죠? 그런 것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반대말은 공개선거가 있습니다.
공개 선거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민주적인 선거가 안 되겠죠. 자, 우리나라의 민주선거 총 4가지가 존재한다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이에요. 이제 시험 범위 다 끝났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와 그 다음에 기관에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총 3가지의 기관과 제도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선거구 법정주의인데요. 선거구 법정주의는 선거구역이 있어. 선거구역. 이 선거구역이 있는데 이 선거구역을 누가 정한다는 그 뜻이냐면 국회에서 정한다는 거예요. 국회. 자, 우리 이미 배웠는데 국회에서 뭘 만든다고 배웠지? 그렇지, 법률이지. 그래서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 있어요. 법률. 그 법률로 선거구역을 정하는 제도라고 해서 줄여서 뭐라 부른다?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부릅니다. 다시 무슨 구?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불러요. 선거구를 법률로 정한다 이 뜻입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에 A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살고 있고 B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살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내가 A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선거 후보자로 나왔어. 그러면 요렇게 선거 구역을 나누고 싶겠죠. 여기가 1번 구역, 여기가 2번 구역. 나는 A가 좋아하는 후보야. 그러면 1번을 구역으로 삼으면 내가 당선될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선거구역을 자기 마음대로 짜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선거구 법정주의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선거구역을 정하는 것을 뭐라 부르냐면 여기 2번에 게리맨더링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1812년 미국의 주지사 후보였던 게리가 자신이 속한 공화당에 뭐 하도록 자기가 공화당이란 당이었나 봐. 거기에 유리하도록 선거구역을 정한 결과 선거구 형태가 신화에 나오는 불을 먹는 도룡령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나눠진 거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기가 유리한 곳만 이렇게 정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모양이 좀 우스꽝스럽게 나왔죠. 그리고 웃긴 건 또 선거에 졌습니다. 이러고도 또. 네. 자, 게리맨더링을 막아야 돼. 그래서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선거구 법정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리맨더링이란 게 뭔지를 알아야 돼.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거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게리맨더링 막으려고 뭐 해야 된다? 선거구 법정주의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선거공영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거공영제. 선거운동을 할 때는 뭐가 많이 필요하냐면 자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구미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미시. 우리 구미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선거 진행을 이제 관리하고 돈이 없어도 자격만 있다면 뭐가 핵심이야? 돈에는 관계가 없다는 거야. 돈이 많이 없는 사람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자기 돈을 써가지고 선거운동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 돈을 나라에서 일부 부담해주는 제도가 바로 선거공영제가 되겠습니다. 비용을 일부 부담해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진행을 관리하고 선거운동에 뭘 주는 거다?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누구나 기회가 균등하겠죠. 후보로서의 기회 균등이 뭐 된다? 보장된다. 선거운동에 과열을 방지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물론 이렇게 돼버리면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나와가지고 막무가내로 이제 뭘 할 수 있죠? 돈을 이제 지원받아가지고 선거운동하고 있으니까 후보가 너무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일정 득표율을 획득하면 뭘 준다? 돈을 지원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일정 득표율이 어느 정도냐면 15% 이상 그리고 10에서 15%까지 전체 국민들에게 지지를 15% 이상
또는 10에서 15% 이상 이렇게 받아야지 일부와 거의 전부를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일 때는 이제 전체 100%를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10에서 15%만 사람들에게 선택을 표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는 50%만 준다고 생각하시면 깔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선거 공영제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줄여서 우리가 뉴스에서는 선관위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이 선관위는 중앙에, 서울에도 있고요. 각 지방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선관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들은 오로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만 조직된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단체입니다. 국가기관.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립된 국가기관. 어느 국가에도 어느 기관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냥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자세하게 하는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 볼게요. 자, 역할은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자, 일단 첫 번째 하는 게 후보자 등록이고요. 두 번째가 선거운동 및 개표, 투표 개표 과정을 관리합니다. 투표할 때 부정한 투표가 없는지, 개표할 때 잘못된 게 없는지를 확인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정한 선거와 선거 참여를 위해서 각종 캠페인과 홍보 활동도 담당을 하죠. 저번에 국회의원 선거 4월달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홍보하는 사람 보니까 광고에 뉴진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홍보하는 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자, 핵심 자료를 보니까 노동자들의 선거권을 주장한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운동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야, 이거는 언제냐면 영국입니다. 영국. 어디냐면 영국에서 있었던 선거권 확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들이 참여한 거거든요. 이 노동자들하고 여기 노동자죠. 차티스트 운동, 노동자. 그리고 여성들은 선거권이 없었어요. 근대 때 맞죠? 우리 제한적 선거권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선거권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성들과 근로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서 결국은 지금은 무슨 선거를 하고 있다. 보통 선거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시민혁명 이후에도 선거를 할 수 있는 참정권은 우리 배웠어. 저번에 재산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근대였죠. 근대 시대 때는 성인 남성, 뭐가 있는 성인 남성? 돈이 있는 성인 남성만 선거를 할 수 있었다. 그거를 우리가 이미 배웠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와 기관, 선거구 법정주의 배웠고요. 선거공영제 배웠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제목에 있어요. 무슨 선거를 위해서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리 멘토링 선거관리위원회 다 해봤고요. 우리가 이제 추석 때 244조, 그 다음에 245조 이렇게까지 해서 배워주는 숙제를 해오시면 선생님과 함께 확인하고 테스트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놀지 말고 연휴가 기니까 연휴 끝나면 바로 시험이니까 어느 정도는 공부해서 바로 이제 수업 때 확인해서 한번 선생님이 얼마나 공부했는지 확인해 볼 테니까 꼭 잘 준비해 주세요. 추석 잘 쉬고 이제 학원에서 이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